저는 로봇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독일 미넨하고 이제 독일 본, 그 다음에 벨기에 루벤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회사 스타트업, 피켓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오늘 이제 발표할 그런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의 이제 눈하고 인공지능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실제 그 많은 공장에 이제 로봇을 설치하고 또 로봇을 이렇게 작동시키고 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이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공장에서 로봇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을 했고요. 거의 뭐 자동차가 대량 생산될 때부터 이제 거의 로봇이 사용이 됐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이제 독일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스투트가르트에 있는 벤츠 공장 방문할 수 있거든요. 신청하면 무료로 방문할 수 있는데 한 번씩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로봇들이 거기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로봇들은 주로 이제 좀 이따 첫 페이지에 나올 텐데 거의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로봇 팔만 있죠. 그래서 로봇 팔이 프로그램대로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그 로봇들이 또 이렇게 좀 이동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로봇이라고 부르는 이동형 장치 위에 로봇이 타고 이제 움직여 다니면서 로봇이 직접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한 가지 로봇이 한 대의 로봇이 다양하게 수행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점점 사람을 이제 닮은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로봇이 할 수 없는 거는 쉬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쉴 수 있고 쉬고 싶잖아요. 근데 로봇은 쉴 수도 없고 쉬어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때로는 또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좀 이상한 부분이 좀 감지가 되거나 앞에 사람이 좀 쉬면 같이 쉬어줘야 되는데, 로봇은 안 쉬기 때문에 어디 앞부분이 좀 이상이 생겨도 그냥 계속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은 사람이 훨씬 더 잘하죠, 쉬는 건. 네. 네, 공장에서 일하는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래서 원래 타이틀에는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었는데 제가 인공지능을 좀 넣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로봇이 기존의 로봇하고 이제 좀 다른 로봇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들어갔을 때 공장의 로봇들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통적인 공장 로봇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자동차 공장 견학 한번 가보시면 이런 형태의 로봇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장 하나에 뭐 수백 대의 로봇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로봇 팔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부르면 공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로봇은 로봇 팔을 이야기하거든요, 보통. 그리고 보면은 한 대의 로봇이 한 가지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로봇들이 분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접하는 로봇, 그다음에 뭐 도장, 그 페인트 칠하는 로봇, 뭐 이런 식으로 네, 분업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로봇이 한 가지 프로그램된 작업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르는 이게 쭉 이동하는 이런 이동체가 있고요. 그 위에 작업물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쭉 이동하고 있고, 그럼 이제 양쪽에서 로봇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작업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디자인된 공장을 이제 포드니즘이라고 주로 부르는데, 그래서 옛날에 포드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이제 대량 생산하는 라인을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컨베이어 벨트 주위에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뭐 나사만 쪼고는 사람, 뭐 조립만 하는 사람, 이렇게 각각의 한 가지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도록 이렇게 공장이 디자인이 됐는데, 사람한테 제일
그 하기 힘든 일이 한 가지 작업만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분하고 또 거의 그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람은 좀 복잡한 일을 할 때 오히려 더 에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량 생산을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깔았는데 그게 작업하는 공장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힘든 일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이제 로봇이 들어와서 로봇은 단순 반복적인 일을 제일 잘하거든요. 쉼 없이 계속해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도록 그렇게 이제 공장이 이렇게 발달을 했고 거기에 맞는 이제 로봇이 이렇게 개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그 공장은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공장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똑같은 자동차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형태였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전기차도 나오고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제품들이 사용자의 취향이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보다는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 이제 요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도 이제 다른 형태로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로봇은 이제 최근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 현대자동차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그룹 안에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이제 로봇인데요. 스트레치라는 로봇입니다. 그리고 이 로봇이 지금 집어 올린 것도 또 다른 로봇이죠. 스팟민이라는 로봇인데요. 보면은 기존에 아까 보여드린 로봇하고 다른 점이 이 로봇들은 이제 이동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발로 걸을 수도 있고 바퀴가 달린 채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위에 이렇게 로봇 팔도 이제 달려 있어서 작업이 가능하고 또 여러 대의 로봇이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작업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D 비전이나 인공지능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들도 붙어 있어서 이 로봇이 딱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작업물만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 그 정렬되지 않는 그런 작업물도 로봇이 이제 비전으로 딱 측정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형화되어 있다, 비정형화되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그 로봇들은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핸들링 해야 되는 작업물을 딱 정렬을 정확하게 해놔야지만 로봇이 작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물이 정형화되어 있고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만 로봇이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박스들이 랜덤하게 막 쌓여 있잖아요. 그래도 로봇이 이제 비전으로 이렇게 딱 측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비정형화된 상태에서도 이제 작업을 할 수 있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식의 로봇들이 들어가는 공장을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협동 로봇, 사람하고 또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협동 로봇, 그다음에 이렇게 셀 단위 컨베이어 벨트 형태가 아니라 셀 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공정,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리고 비정형화된 환경에서 작업물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비전 시스템, 특히 이제 3D 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자율주행 기능, 이제 이러한 특징들이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공장을 이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스마트 팩토리가 적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스마트 공장 중에서 제일 앞서 나간다고 최근에 평가받았던 공장이 LG 스마트 파크입니다. 그 창원에 있는 공장인데요.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굉장히 큰 세계적인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등대 공장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등대 공장을 선정을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공장 중에서 가장 발전된 공장을 이제 선택해서 등대 공장이라고 이렇게 선정을 하고 상도 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2년 3월 31일,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달 전에
LG 스마트파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 냉장고를 만드는 공장이고요. 냉장고를 기존에는 일부분 자동화도 되어 있지만 냉장고가 굉장히 큰 부피를 가지는 작업물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여러 가지 조립품들이 있어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서 자동화를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냉장고 문도 조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 안에 볼트도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이 사람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LG에서 창원에 있는 냉장고 공장을 완전히 무인 자동화 로봇으로 다 하는 거를 이제 추진을 해서 이 공장을 완성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일조를 해서 저희가 개발한 3D 비전이 이제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조립을 하는 데 또 사용이 되었습니다. LG 스마트파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5G 등 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자율공장인데요. 부품을 옮기는 것부터 제품 조립, 포장까지 기존에는 사람이 하기 힘든 업무나 단순한 작업들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과정을 로봇이 대신합니다. 냉장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무인 창고에 있던 로봇이 냉장고 부품을 선별해 박스에 담습니다. 부품이 담긴 박스는 천장에 설치된 고공 컨베이어를 통해 생산 라인까지 자동으로 전달되죠. 무거운 부품들은 공장을 자율주행하는 5G 전용망 로봇 AGV가 안전하게 전달해 주는데요. 로봇이 신속하게 부품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사람이 창고를 오가며 부품을 옮길 필요가 없고, 이 로봇들은 부품 운반 역할뿐만 아니라 공장 곳곳을 오가며 안정적으로 5G 통신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냉장고 생산 과정도 로봇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실 사람이 직접 생산할 때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용접 작업이나 20에서 30kg의 무거운 부품을 결합하는 작업은 직원들이 힘들어서 기피하곤 했었는데, 로봇이 이 과정을 대신하면서 품질이 개선되고 사람들은 더 생산적인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하루에 2,000대 이상을 들어 올렸다 작업을 하는 그런 어려운 힘든 공정이 있었고, 공정 작업 사람들이 좀 깊이 하는 그런 공정, 용접 공정이라든지 그 공정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그만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계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만들어진 냉장고는 불량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많은 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했는데, 그러다 보니 불량 원인 파악부터 수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LG 스마트파크에선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생산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중간에 불량이 발생하면 즉시 생산 라인을 멈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량률이 줄면서 생산성과 제품 품질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LG 스마트파크는 마지막 포장 단계까지 자동화했는데요. 로봇이 냉장고에 박스를 씌우고 테이핑의 포장을 완성합니다. 정말 사람 못지않게 섬세하고 정확하죠? LG 스마트파크에선 냉장고뿐만 아니라 LG 시그니처 냉장고, 정수기 제품이 자동화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LG 스마트파크는 1단계 지능형 자율공장으로 전환되었고 2024년까지 2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이 공장에 제가 엄청 많이 갔고요. 창원까지 또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동탄에서 창원까지 자동차로 한 5시간 걸리는데 거의 5시간 매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보신 영상 중에 그 냉장고 문을 이렇게 들어서 조립하는 로봇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담당해서 그 시스템을 다 프로그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위에 이제 저희가 개발한 3D 카메라하고 여기 밑에도 있고요. 그래서 냉장고 이게 바디고 이게 도어인데 여기 위에랑 밑에랑 여기 옆에도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위치를 정확하게 찾고 그다음에 로봇을 제어해서 로봇이 문을 정확하게 딱 꽂아 넣는 이제 그런 공장을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일단 각각의 느끼신 점이 있으실 텐데
첫 번째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일단 공장에서는 또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일자리가 공장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이 늘어날수록 사람의 일자리는 그만큼 이제 줄어들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사람의 일자리를 로봇이 뺏어간다고 하면 그럼 사람은 어떤 일자리가 사람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일까? 그리고 어떤 일자리는 로봇이 대신해도 될까? 즉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 로봇이 들어가면서 그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일자리까지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도 사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이제 어, 네,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는 그러면 일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러면은 사람하고 로봇이 앞으로는 점점 많이 같이 일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같이 이제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의 모든 일을 로봇이 다 대신하면은 사람은 계속 놀고만 있을 수도 없고 사람도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어떻게 그 역할 분담을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에는 그 레스토랑이나 카페 서빙 로봇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바하는 사람들도 많이 줄고 있고, 솔직히.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서비스 일자리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로봇 같은 경우도 택배 상하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그분들도 다 생존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음식 배달 같은 경우도 배달 라이더라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게 굉장히 돈벌이가 잘 됩니다, 요즘에. 근데 그것도 이제 로봇으로 대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뭐 사고도 많이 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뭐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 일은 로봇으로 해도 될까? 아닐까?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고요. 뭐 공장 로봇, 제가 보여드린 공장 로봇에 대해서도 또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